반갑습니다. 백인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비상계엄이다 보니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알게 됐던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계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이란 전시 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가 관할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 제도를 말한다. 병력의 사용이 특징적 요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요건을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무장 폭동, 반란 등의 경우를 말하고, 둘째로 이제 군사상의 필요,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부분은 전시의 적군의 격퇴, 또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병력 사용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찰력 등으로는 회복 불가능하여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쟁 났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게 계엄이고,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국가에 일어났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게 계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은 이제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게 계엄법 제2조 2항에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법 7조 제1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조치는 불가합니다. 계엄법 제9조는 헌법 제77조 제3항이 명시하지 않은 거주 이전의 자유, 단체 행동권, 재산권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법의 개정으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해한 국민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또 신설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시의 영장 제도에 관해서는 원래 이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걸 할 때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데,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영장주의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가급적으로 이런 영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치는 회피해야 될 것이고, 설사 이제 그런 조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또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평상 상태로 회복이 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고, 또 계엄법 제1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권에 대해서도 통제를 할 수 있고, 이 통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통고 제도와 계엄 해제 요구권에 의해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탄핵 소추에 의하여 대통령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했던 79년도 판결을 보니까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소극적인 판결을 해왔는데 또 97년도에는 또 다르게 판결한 게 있어서 찾아보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심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헌법소원심판이나 탄핵심판을 통하여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소추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고 법원의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79년도에 있었지만 97년도에는 그 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권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나 탄핵 심판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라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만 봤지 실제로 제가 태어난 이후에 계엄이 선포된 장면을 보는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놀랐고 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 봤던 장면들이 혹여나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헌법에 나타나 있는 계엄권이라고 함은 군인을 동원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긴급권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엄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